자, 이번에는 무혈 입성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불표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또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전략을 디테일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지 주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황재불표 위원님과 함께 살펴볼 섹터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증시 주도주 후보 과연 어느 쪽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은 많이 쉬어가다가 전날 증시 폭등과 함께 강하게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에코 형제가 상한가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상승분은 일부 반납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빈대가 출연을 한다, 아니면 셀트리온 합병 이슈 다양하게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2차 전지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전략 좀 세워주시죠. 먼저 저번 주 일주일 만에 출연인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저번 주에 제가 2차 전지 얘기한 거. 제가 에코 형제하고 포스코 형제들 더 빠져도 매수해도 된다. 그 얘기 드렸고. 사실 한 2주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10월 달에도 몇 번 얘기했죠. 근데 이제 상상외로 너무 폭등이 지금 진행이 돼 버렸어요. 시장이 이제 하루에 134포인트 거래소 기준으로. 그러니까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1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폭등이 나오는 거는 거의 힘들거든요, 이제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매물 공백이 일단 생겼어요. 이제 과매도권에서도 이번에 보면 기술적 반등을 안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한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또 선물 쪽에서 한 5천 계약 매수를 하고, 그러면서 또 프로그램 매수까지 동반하고, 또 기간까지 가세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선물을 팔든지 현물을 사든지 한쪽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양매수가 들어오는 데다가 기간까지 가서 해버리니까 오후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확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더 끌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34포인트가 나온 거는 거의 역대 최대 상승폭인데 물론 이제 공매도 얘기도 나왔죠. 공매도 금지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매물 공백이 생겼다. 왜? 과매도권에서 계속 이제 하락을 더 했는데 반등을 안 주고 이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손절 물량들하고 신용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TV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반에 이제 강력한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를 저번 주 화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빨리 발생이 돼 버렸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폭등장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방에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너무 오버슈팅이에요. 단기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거래소 기준은 134포인트고 코스닥 기준은 57포인트 어제 하루에 올린 거는 그거는 다 빼야 돼요. 그건 무조건 빼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 그건 이제 수급 공백 상태, 매물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대고 유입하고 선물 땡기고 외국인들 어제 7천억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방에 외국인들이 끌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다 빠져야 돼요. 다 빠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또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새로운 우리가 또 주도주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리는 없어요. 제가 못 봐서 얘기했지만 왜냐 2차 전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2차 전지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올해 상반기 이후에 2차 전지가 가장 크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지금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이번 주에는 너무 또 폭등을 해버렸어요. 상한가도 나와버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 나와버렸잖아요. 대형주인데. 근데 시장성만 본다면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은 성장이 끝나지가 않잖아요. 앞으로도 한 5년 이상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성장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리튬 가격, 양극재 그런 거는 이제 시장에서 또 가격적으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또 이제 마무리되고 또 단기적으로 바닥 시그널을 이달에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다시 지수 조정이 이제 좀 이번에 올린 거 많이 빼면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가 또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도주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계열사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계열사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폭등했을 때 따라 들어가면 무조건 물립니다. 그거는 염두를 하시고요.
어쨌든 뭐 주도주가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또 조정 과정을 잘 거치고 나서 계속적으로 2차전지 쪽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관심을 두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2차 전지가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 쪽도 좀 짚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이를 많이 외쳐주셨던 황재물패 위원님이신데요. 지금 살인 진드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경농이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이쪽에 대한 테마도 전략을 세워볼까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하반기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호재가 많아요. 연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지금 3분기 최대 실적을 또 내고 있고, 미국에 또 지금 바이오시몰에 대한 신약에 대한 부분에서 또 지금 승인 호재가 겹겹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도 못 갔고, 근데 이달에 지금 바닥 탈피하면서 또 급등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질병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바이러스 지금 이제 확산은 조금 멈추는 것 같은데, 럼피스킨병도 지금 확산세가 계속됐고, 그러면서 이제 동물약품들도 한번 띄었고, 그다음 이제 중국 쪽에서 최근에 보면 마이코플라즈마 해가지고 폐렴이 지금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약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우리도 지금 보면 독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독감하고 코로나 환자는 그렇게 많이 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아마 확진자도 다시 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기 질환은 아무래도 온도, 기온차 이런 쪽에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아마 독감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에 아마 환자들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럼 이제 의약품 수요가 당연히 늘겠죠. 그런데 이제 질병 이슈가 또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보면 이제 종근당이 노바티스하고 이제 빅파마 이제 1조 7천억대 기술 수출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29%가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이건 제약주에서 큰 종목인데 굉장히 큰 기술 수출권을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약금만 해도 8천만 달러. 보통 기술 수출권하면 계약금이 작아요. 다 적으면 몇십억 단위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로 1,000억대가 넘어요. 굉장히 큰 그 규모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 수출권 중에서 계약금 쪽으로. 그러니까 계약금은 이게 나중에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파기를 하면 계약금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역대급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만큼 이제 기술 수출권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성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에서도 지금 보면 전달에 한올바이오파마도 지금 그때도 상한가가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다음 유한양행도 이제 전달에 한번 급등하고. 이게 보면 기술 수출권이라든지 임상 호재가 굉장히 강력한 것들은 제약주에서 굉장히 큰 폭발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가격적으로 많이 조정도 받았지만 제가 하반기에 그 얘기했잖아요. K바이오 펀드.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정책, 헬스케어 위원회도 출범을 시켰고,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그 자금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특히나 기술 수출권을 이룰 수 있는, 아니면 임상이 미국에서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런 기업들만 타켓을 잡아서 시세를 터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때부터도 제약바이오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 매력 좋은 것들 지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 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보면 또 이제 전국에 또 빈대 확산해가지고 빈대 테마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경남제약이 지금 이달에 대박이 터지고 있고, 그다음 국제약품 경농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인바이오, 조비, 동성제약. 그러니까 중성제약주에서 이제 의약품 수요가 늘거나 해충 이제 이런 해충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또 테마성이 또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훈풍이 불고 있는데 그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바이오 펀드 자금들이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좀 들어오면 좋은, 특히 이제 기술 수출권에 대한 부분은 대박이 무조건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또 우리가 선점하면 하반기에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에 이렇게 다양한 일정들 그리고 또 이벤트,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모멘텀들도 참 많은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야기들 잘 짚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잠시 새로운 전략은 어디에서 나올지 여러분들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5 종목들 만나